논술 지도사가 알려주는 국어 잘하는 비법. 오늘은 소스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논술 지도사 자격증입니다. 1급입니다. 오늘 배울 소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 사랑 손님과 어머니 주요섭. 참고 교재는 미래엔입니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은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 작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효석 작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효석 작가는 1907년부터 1942년까지 사셨습니다. 소설가이며 초기에는 계급문학의 동반자적 성격을 보였으나 이후에 순수 서정소설을 많이 썼습니다. 주요 작품으로 산, 돈 등이 있습니다. 이효석 작품을 한번 읽기 전에 작품 이해의 길잡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메밀꽃이 하얗게 핀 강원도 봉평의 달밤을 배경으로 장돌뱅이들의 삶과 애환을 그린 소설입니다. 참신한 비유, 지구법, 비유를 바탕으로 한 서정성 넘치는 배경 묘사를 통해 남녀간의 만남과 헤어짐, 혈육의 정, 유랑하는 삶에 대한 인식 등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설의 배경이나 인물의 설정이 작품의 주제에 드러내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손잡이인 장돌뱅이 허생원 등장인물입니다. 하고 조선달과 함께 들어간 술집에서 동희가 충주집과 농탕 짓는 장면을 본다. 허생원이 동희를 야단친 후 왠지 미안한 마음에 술을 마시고 있는데 동희가 허생원에게 달려와 아이들이 나귀를 괴롭히고 있다고 알려준다. 허생원은 달려가서 아이들을 쫓아낸다. 교과서에 제시한 부분은 허생원이 조선달 동희와 함께 메밀꽃이 핀 달밤에 대화장을 향해 걸어가면서 과거를 회상하며 이야기하는 장면이다. 먼저 달밤 시간적 배경입니다. 혈상의 매개체,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시간적 배경, 낭만적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서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는 없었다. 허생원은 오늘 밤도 또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려는 것이다. 허생원이 자주 하던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달은
친구가 된 일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그렇다고 실정을 낼 수도 없었으나 허생원은 시치미를 떼고 되풀이할 때로는 되풀이하고야 말았다.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가 부부는 앤니를 떠올리는 허생원에 대해서 썼습니다. 나 조선달 편을 바라는 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였어였다. 이지러는 졌으나 달이 꽉 차오르지 않기는 갓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허붓이 흘리고 있다. 허붓이란 흐뭇하고 뿌듯한 느낌으로 대화까지는 채심리의 밤길,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달은 지금 산허리에 걸려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 고요함, 공감각적 심상을 나타냈습니다. 달, 숨소리, 짐승 같은 지구법, 시각의 청각화를 드러냈습니다.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푸른 잎의 이미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었어 묘사를 했습니다.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메밀꽃이 하얗게 핀 모습입니다.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붉은 대방은 식물의 줄기를 나타냅니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길이 좁은 공간,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 밖으로 흘러간다. 앞장선 허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꽁무니에 쓴 동이에게는 확정키는 안 들렸으나 그 이상 허생원의 이야기를 동이가 듣지 못함. 이걸로 봐서는 치밀한 구성을 드러냅니다. 정확히 확정키는 안 들렸으나 정확하게 맞아 조금 더 틀리지 아니하게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멋에 적적하지는 않았다. 치밀한 구성을 나타냅니다. 나 부부는 달밤에 메밀밭을 지나는 허생원의 일행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다는 장선 꼭 이런 날 밤이었네. 달밤이었네. 객주집 토방. 허생원이 잠들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는 계기를 만듭니다. 토방이란 무서워서 잠이 들어야지. 밤중은 돼서 혼자 일어나 겨울가에 목욕하러 나갔지. 예전에 길 가는 나그네들에게 객주집 토방이란 뜻은
나그네들에게 술이나 음식을 팔고 손님을 재우는 영업을 하던 집입니다. 봉평은 지금이나 그제나 마찬가지나 보이는 곳마다 메밀밭이어서 개울가가 어디 없이 하얀 꽃이야. 봉평은 지금이나 그제나 마찬가지나 보이는 곳마다 메밀밭이어서 메밀밭이란 아름답고 낭만적인 분위기입니다. 봉평은 지금이나 그제나 낭만적인 분위기의 달밤, 과거와 현재의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돌밭에 벗어도 좋을 것을 달이 너무도 밝은 까닭에 사건 전개의 필연성을 부여했습니다. 옷을 벗으러 물방앗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허생원과 성서방네 처녀의 인연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난데없는 성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단 말이네. 여기서 갈로 안에는 달밤이면 추억을 이야기하게 되는 이유, 성서방네 처녀와의 인연이 달밤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배경 표현의 효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밤의 전경을 서정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고요하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였으며 허생원이 추억을 회상하는 데 필연성을 부여했습니다. 허생원의 추억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으며 허생원의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를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였습니다. 봉평서야 제일 가는 일색이었지. 일색이란 뛰어난 미인을 말합니다. 팔자에 있었나 보지. 맞장구칩니다. 조선달이. 허생원의 이야기에 장단을 맞춰줍니다. 아무렴 하고 응답하면서 말을 아끼는 듯이 한참이나 담배를 빨 뿐이었다. 허생원이 추억에 빠지게 하는 소재입니다. 담배는 구수한 자줏빛 연기가 밤기운 속에 흘러서는 녹았다. 구수한 자줏빛 연기, 시각의 후각화, 공감각적 심상. 이호석의 작품에 공감각적 심상이 많이 드러납니다. 구수한 자줏빛 연기, 시각의 후각화가 나타납니다. 날 기다린 것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달리 기다리는 논팽이가 있는 것도 아니었네. 처녀는 울고 있단 말야. 짐작은 되고 있었으나 성서방네는 한창 어려워서 들고 날 판인 때였지. 들고 날 판 때였지. 뜻은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본래 집안의 물건을 팔려고 가지고 나가다라는 뜻이나 여기서는 손 털고 빈털터리로 나서다는 뜻입니다.
한 집안 일이니 딸에겐들 걱정이 없을 리 있겠나. 성서방네 처녀가 물레방앗 안에서 운 이유에 대해서 썼습니다. 좋은 데만 있으면 시집도 보내련만 시집은 죽어도 싫다지. 그러나 처녀란 울때같이 정을 떼는 때가 있을까. 처음에는 놀라기도 한 눈치였으나 걱정이 있을 때는 누그러지기도 쉬운 듯해서 이럭저럭 이야기가 되었네.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어.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어. 성서방네 처녀와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 기막히고 큰 운명적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무섭다로 표현하였습니다. 제천인지로 주랭랑을 놓은 건 그 다음 날이었나? 여러분 들어서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조선달. 다음 장도막에는 한 장날로부터 그 다음 장날 사이의 동안을 세는 단위를 말합니다. 장도막이라는 뜻은 다음 장도막에는 벌써 온 집안이 사라진 뒤였네. 장판은 소문에 발끈 뒤집혀 고작해야 술집에 팔려가기가 상수라고. 상수란 뜻은 자연으로 정하여진 운명을 말합니다. 처녀의 뒷공론이 자자들 하단 말이야. 일이 끝난 뒤에 쓸데없이 이러니 저러니 다시 말함. 제천장판을 몇 번이나 뒤졌겠나. 하나 처녀의 꼴은 꽁거 먹은 자리야. 흔적도 남지 않은 상태. 첫날 밤이 마지막 밤이었지.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든 것이 반평생을 두고 다니게 되었네. 평생인들 잊을 수 있겠나. 성서방네 처녀에 대한 그리움. 수놓았지. 그렇게 신통한 일이란 쉽지 않아. 항룡 흔히 늘 못난 것 얻어 새끼 낳고 걱정 늘고 생각만 해도 진절이 나지. 그러나 늙어 막바지까지 장돌뱅이로 지내기도 허생원과 조선달의 대화의 기능은 그리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성서방네 처녀와의 만남을 되풀이하여 말하는 허생원의 모습에서 과거의 만남에 대한 그리움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보고 싶다는 그런 뜻도 나타납니다. 표현상의 특징은 사실적 문체는 파장 무렵의 시골 장터 풍경을 제시하며 나귀를 묘사했습니다. 메밀꽃이 하얗게 핀 산길 묘사했습니다. 과거 사건과 현재 사건의 서술은 과거 사건은 요약을 했으며 현재 사건 장면 묘사를 했습니다. 대화에 의한 플롯 진행은 허생문의 대화에 의해 서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늙어 막바지까지 장돌뱅이로 지내기도 힘드는 노릇 아닌가. 난 가을까지만 하고 정차하고 싶은 조선달. 이생에 와도 하직하려네. 대하쯤에 조그만 전방이나 하고 버리고 식구들을 부르겠어. 전방이란 물건을 널어놓고 파는 가게를 말합니다. 사시장철 늘 뜨벅뜨벅 걷기란 여간 일해야지. 애처녀나 만나면 같이나 살까? 성서방네 처녀에 대한 그리움. 애처녀나 만나면 같이 살까? 난 거꾸러질 때까지 이 길 걷고 저 달 볼 테야.
장돌뱅이의 삶에 대해서 나타냈습니다. 죽을 때까지 장돌뱅이로 살겠다는 허생원, 정착하려고 하는 조선달, 성서방네 처녀와의 인연을 회상하는 허생원을 표현했습니다. 산길을 벗어나 큰 길로 튀어졌다. 꽁무니의 동이도 앞으로 나서 동이가 화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나귀들은 가로 늘어섰다. 총각도 젊겠다. 지금이 한창 시절이었다. 충주집에서 그만 실수를 해서 그 꼴이 되었으나 썰게 생각 말게 사과 대화 유도 저 천만에요. 되려 부끄러워요. 계집이란 지금 웬 제격인가요? 자나깨나 어머니 생각뿐인데. 허생원의 이야기에 실심해한 끝이라 동의의 어조는 한풀 수그러진 것이었다. 그 실심하다, 근심 걱정으로 맥이 빠지고 마음이 산란해지다. 애미란 말이 가슴에 터지는 것도 같았으나 제겐 아버지가 없어요. 피부치라고는 어머니 하나뿐인걸요. 돌아가셨나? 당초부터 없어요. 그런 법이 세상에. 생원과 선달이 야단스럽게 끌끌들 웃으니 동이는 정색하고 우길 수밖에는 없었다.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으려 했으나 정말이에요. 동이의 출생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천촌에서 달도 차지 않은 아이를 낳고 어머니는 집에서 쫓겨났죠. 동이가 허생원의 아들일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이를 낳고 어머니는 집에서 쫓겨났죠. 우선 이야기나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버지 얼굴도 본 적 없고 있는 고장도 모르고 지내와요. 이 부분은 동이가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마는 고개가 공간 이동, 고개가 앞에 놓인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에서 내렸다. 둔덕은 험하고 입을 벌리기도 대견하여 이야기는 한동간 끊겼다. 대견하여 견디기가 어지간히 힘들고 만만하지 않다. 나귀는 근득하며 미끄러졌다. 걸핏하면. 허생원은 숨이 차 몇 번이고 다리를 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고개를 넘을 때마다 나이가 알렸다. 나이가 들어 힘이 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이 같은 젊은 축이 그지없이 부러웠다. 땀이 등을 한바탕 쪽 씻어 내렸다. 고개 너머는 바로 개울이었다. 공간 이동을 나타냅니다. 고개, 개울. 장마에 흘려버린 널다리가 널판지로 깔아서 놓은 다리. 널다리가 아직도 걸리지 않은 채로 있는 까닭에 벗고 건너야 되었다. 고이를 벗어 남자의 여름 옷바지. 벗어 띠로 등에 얽어매고 밤불구숭이의 우스꽝스러운 꼴로 물속에 뛰어들었다. 금방 땀에 흘린 뒤였으나 밤물은 뼈를 찔렀다. 그래, 대체 기르긴 누가 기르고. 갈로 열고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동이가 장사꾼이 된 배경. 동이와 동이 어머니의 삶이 순탄하지 않았음을 드러냅니다. 하는 수 없이 의부를 얻어서 의붓 아버지 얻어가서 술장사를 시작했죠. 술이 고줄해서 고주망태. 의부라고 전망난이에요.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 전망난이.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
철들어서부터 맞기 시작한 것이 하룬들 편할 날이 있었을까. 어머니는 말리다가 채이고 맞고 칼부림을 당하고 하니 쥐꼬리 뭐겠어. 18살 때 집을 뛰어나와서부터 이 짓이죠. 동리와 어머니의 고달픈 삶. 이 짓이란 장돌뱅이 노릇을 하는 자신의 처지를 자조적으로 표현함. 총각 나세론, 나이살론, 심이 무던하다고 성질이 너그럽고 수더분하다 생각했더니 듣고 보니 딱한 신세로군. 물은 깊어 허리까지 찼다. 속물살도 어지간히 센 데다가 발에 채는 돌멩이도 미끄러워 금시에 홀칠 듯 하였다. 홀칠 듯. 물체가 바람 따위를 받아서 비스듬히 설렸다. 나귀와 조선딸은 재빨리 거의 건넜으나 대화의 중심에서 멀어짐. 동이는 헛생원을 붙드느라고 두 사람은 멀리 떨어졌다. 모친의 친정은 원래부터 제천이었던가. 웬걸요? 시원설이 말은 안 해주나 봉평이라는 것만은 들었죠. 동이 어머니와 성서방네 처녀의 고향이 같음. 동이가 허생원의 아들일 가능성을 암시하였습니다. 봉평? 그래, 그 아비성은 무엇인구? 동이가 허생원의 아들일지 모른다는 허생원의 충격이 행동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알 수 있나요? 도무지 듣지를 못했으니까. 그렇겠지. 하고 중얼거리며 흐려지는 눈을 까물까물 하다가 허생원은 경망하게도 발을 빗디디었다. 자신의 아들일지 몰라서 허생원의 충격을 나타냅니다. 당황, 놀라움으로 인한 행동. 앞으로 꼬꾸라지기가 바쁘게 몸째 풍덩 빠졌다. 허비적거릴수록 몸을 걷잡을 수 없어 동이가 소리를 치며 가까이 왔을 때에는 벌써 퍽이나 흘렀었다. 어째 쫄딱 젖으니 물에 젖은 개보다도 자막한 꼴이었다. 동이는 물속에서 어른을 헷깝게 업을 수 있었다. 헷깝게 가볍게의 방언. 젖었다고는 하여도 여인 몸이라 장정등에는 오히려 가벼웠다. 마 부부는 물에 빠진 허생원을 얻고 겨울을 건너는 동이에 대해서 썼습니다. 봐, 이렇게 해서 안 되겠네. 내 오늘은 정신이 빠진 모양이야. 염려하실 것 없어요. 공간적 배경의 겨울의 역할은 조선달과 떨어져 동이와 허생원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등 긴밀한 관계를 갖게 하는 필연성을 부여합니다. 허생원을 동이가 업으면서 흐르게 정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그래, 모친은 아비를 찾지는 않는 눈치지. 앤 여인이 자신을 그리워하기를 바라는 심리가 담겨 있음. 늘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요. 지금 어디에 계신가? 의부와도 갈라져 제천에 있죠. 동이 어머니가 혼자 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허생원이 동이 어머니를 찾아갈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줍니다. 가을에는 봉평에 모셔오려고 생각 중인데요. 이를 물고 벌면 이럭저럭 살아갈 수 있겠죠. 아무렴 기특한 생각이야. 가을이렸다. 동이의 내력을 어느 정도 확인함. 가을에 동이 어머니를 만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습니다. 동이의 탐탁한 등허리가 뼈에 사무쳐
따뜻하다. 동이에게 혈육의 정을 느낍니다. 물을 다 건넜을 때에는 도리어 서글픈 생각에 더 엎였으면도 하였다. 이 부분은 동의의 정을 느끼는 허생원에 대해서 썼습니다. 4 부분은 결말입니다. 진정일 실수만 하니 웬일이오. 생원 조선달은 바라보며 기어코 웃음이 터졌다. 낙이야, 낙이. 허생원 낙이 생각하다 실족을 했어. 자신의 실수에 대한 변명. 말 안 했던가. 저 꼴에 제법 새끼를 얻었단 말이지. 읍내 강릉집 피마에게 성서방네 처녀를 나타냅니다. 피마란 다자란 앞말인데 두 가지 뜻을 나타냅니다. 피마에게 말일세 길을 쫑긋 세우고 달랑달랑 뛰는 것이 낙이 새끼같이 귀여운 것이 있을까? 동의를 나타냅니다. 그것 보러 나는 일부러 읍내를 도는 때가 있다네. 갈로는 표면적 실수에 대한 변명, 표면적으로는 그렇고 이면적은 성서방네 처녀와의 인연으로 자식을 얻을지도 모른다는 허생원의 기대. 낙이가 새끼를 얻음은 허생원이 아들을 찾았다는 뜻과 같습니다. 사람을 물에 빠치울 제 따는 대단한 낙이 새끼군. 허생원은 젖은 옷을 웬만큼 짜서 입었다. 이가 들들 갈리고 가슴이 떨리며 몹시도 추웠으나 마음도 알 수 없이 둥실둥실 가벼웠다. 동이가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에 주막까지 부지런히들 가세나 뜰에 불을 피우고 쉬어 약간 갑갑할 정도로 훈훈하고 덥게 호토티 낙이에겐 더운 물을 끓여주고 내일 대화장 보고는 제천이다. 제천으로 가 동이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대화장으로 가는 걸 드러냅니다. 생원도 제천으로 먼저 여기 허생원과 낙이